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그리스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요, 그 신들은 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바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바쁜 신들 중에서도 유독 더 바쁜 신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르메스한테 올림푸스 산의 마당발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올림푸스 산의 마당발 헤르메스는 왜 그렇게 항상 바쁠까요? 아마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헤르메스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사랑을 나누고 낳은 아들인데 결국 제우스의 혼외자식이죠. 그러면은 헤라가 미워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거든요. 헤라는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매우 미워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헤라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자신의 남편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남편의 상대 여자 혹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헤라의 미움을 받은 인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헤라클레스인데 헤르메스는 반대로 미움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헤라가 불러서 자신의 일을 맡기기도 할 정도로 사이가 원만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헤르메스가 그만큼 영악하고 영리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도 다양하게 맡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승을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신들이라고 해서요, 저승 함부로 드나드는 거 아닙니다. 제우스조차도 저승은 갈 수 없는데 헤르메스는 제우스가 유일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승에 가서 어떤 전달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신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늘 바쁜 겁니다. 헤르메스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들의 수호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목축의 신이자 사기꾼의 수호신이고 발명의 신, 발명가의 수호신 혹은 웅변의 신 그러면서 또 상업의 신이자 전령신, 여행자의 수호신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헤르메스가 맡은 역할은 맥락도 없어요. 그 도둑의 수호신과 상업의 신이 동시에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발명의 신이자 사기꾼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맥락이 없는 다양한 역할들을 헤르메스는 수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는 도둑의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째서 도둑들을 보호할까? 자신이 도둑질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도둑의 수호신이 됐는데 태어나던 날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고 합니다. 아폴론이 한 번은 인간 세상에 귀향을 와가지고 소들을 키우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헤르메스가 태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와 아폴론은 형제간인데 이북 형제간인데 아폴론이 형이겠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요, 그 붉은색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가 예술의 신 아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향 왔으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겠죠. 소를 치는 목동 역할을 했는데 헤르메스가 태어나던 날 그 소들이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소들을 몇 마리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론이 뒤늦게 자신의 소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 훔쳐갔을까 이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폴론도 신입니다.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누구 짓인가 했더니 헤르메스 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갓 태어난 갓난이가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내 소 훔쳐간 거 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헤르메스가 훔쳐간 그 아폴론의 소인가 봅니다. 네가 훔쳐간 걸 내 안다.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르메스가 시치미를 딱 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제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소를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시치미를 딱 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수호신이 된 겁니다. 사기꾼의 수호신, 거짓말쟁이의 수호신이 된 거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헤르메스, 이쪽이 헤르메스예요. 여기에 헤르메스의 상징 물건을 들고 있는 요, 붉은 망토자락을 휘날리는 이가 헤르메스입니다.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어요. 헤르메스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폴론입니다. 악기를 들고 있거든요. 예술의 신 아폴론입니다. 즉 아폴론과 헤르메스가 그 훔쳐간 소에 관한 이야기로 옥신각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올림포스 산에서 아버지 제우스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제우스라고 하는 거는 독수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독수리는 제우스의 상징새거든요. 그리고 제우스 옆에 있으면은 부인인 헤라죠. 공식적으로 제우스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부인인 헤라입니다. 이제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들, 물론 이제 아폴로는 레토 여신이 낳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마이아가 낳았으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복 형제예요. 두 형제가 옥신각신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가 보니까는 갓 태어난 놈이 맹랑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대로 또 머리가 돌아가요. 해가지고 저놈이면은 내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령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헤라도 같이 지켜봤는데 저 정도면은 내 심부름꾼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유일하게 제우스의 사생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워하지 않고 필요할 때 불러다 쓴 것이 헤르메스라는 얘기죠. 하여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는데 제우스야 뭐 으뜸신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헤르메스의 짓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르메스는 그 소들이 탐이 났던가 봐요. 돌려주기가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대신 옆으로 거북이가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그 거북이를 잡아서 속을 다 긁어내고 긁어낸 다음에 양의 창자를 꼬아서 악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그 소리를 아폴론이 들었는데 예술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들으니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르메스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소 너 줄 테니까 그 악기를 대신 나를 달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업의 신이자 장사꾼들의 수호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대신 받은 소들을 한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의 신도 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르메스와 아폴론과 헤르메스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헤르메스가 영리하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든지 웅변가들의 수호신도 그때 부여받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르메스,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은 요 인물이 헤르메스고요. 그 악기를 들고 있는 이가 아폴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악기를 만들어서 주는 그림은 아니지만은 헤르메스와 아폴론이 어떤 거래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장면을 설명하기에
적당하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요. 헤르메스는 소를 훔쳐서 도둑의 수호신이 됐고 그 다음에 아폴론이 돌려달라고 할 때 시침이 딱 돼서 거짓말쟁이의 수호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의 그러니까 속을 비우고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명가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명가의 수호신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폴론과 주고받았기 때문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업의 수호신 아니면은 장사꾼들의 수호신이 됐고요. 그 이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아주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했기 때문에 웅변가의 수호신도 되고 그런 겁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제우스가 그 영리한 아들을 갖다가 심부름꾼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전령신이 됐습니다. 전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사방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여행자들의 수호신도 겸하게 된 겁니다. 여행자들이 돌아다니는 거나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심부름으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헤르메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빠른 속도죠. 그래서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이거는 빠른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간 지팡이는요. 요거는 신분증명서예요. 저승, 아무나 갈 수 없는 저승에 들어갈 때 보여주면은 통과하는 프리패스입니다. 제우스의 전령 역할은 그렇게 맡은 거고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그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제우스 심부름으로 돌아다녀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항상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뭐 왼쪽 그림에서도 헤르메스는 날아다니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날아다니고 있죠.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신발,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가는 지팡이가 헤르메스의 상징이에요. 타이어 회사 중에 굿이어라고 하는 회사 있죠. 그 굿이어 회사의 로고에 날개 달린 신발이 있거든요. 헤르메스의 신발이에요.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요. 타이어는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굿이어 타이어 회사에서 로고에 헤르메스의 신발을 차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털에 네이버가 있는데 거기에 날개 달린 모자가 로고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상업의 수호신이라고 했었죠. 그 아폴론과 그 소와 악기를 거래했기 때문에 상업의 수호신, 장사꾼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럴 때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헤르메스가 있고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은 상업의 수호신이자 장사꾼들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이제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갖다 하역하고 거기서 거래하고 하는 그런 시장에 헤르메스의 동상이 서 있는 것 또한 상업의 수호신이자 장사꾼들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폐, 그러니까는 화폐에도 헤르메스가 들어갑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에 있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지폐에도 헤르메스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헤르메스가 이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헤르메스의 상징이 보이죠. 날개 달린 모자와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가는 지팡이. 헤르메스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지폐는 이쪽에 지금 헤르메스의 지팡이인데 워낙 낡은 지폐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동전인데 동전 한쪽 면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쓴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헤르메스가 상업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르메스의 이미지를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뿌랭땅 백화점의 그 지붕에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가는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있는 거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도 결국은 상업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거래의 현장이기 때문에 헤르메스의 이미지를 갖다 쓴 거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전령신이자 여행자의 수호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정표, 거리에 어떤 길을 표시해주는 이정표에 헤르마라고 하는 것을 세워놨는데 헤르마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요게 이제 헤르마예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 있죠.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마구용품, 여행 가방 등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여행자의 수호신 이름 잘 따왔지요. 그리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 머큐어 호텔이 있는데 이 머큐어는 메르쿠리우스 그 헤르메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가 호텔 아니겠습니까? 머큐어 호텔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의 신이기도 했다고 했죠. 아폴론으로부터 훔친 소들을 잠깐 키웠기 때문에 목축의 신인데 그래서 헤르메스 예, 지팡이 상징 물건이고요. 여기 날개 달린 신발 헤르메스인데 왜 양을 데리고 있느냐면요.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신발, 혹은 두 마리의 뱀이 감고 올라가는 지팡이, 거기에 돈주머니, 상업의 수호신으로서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정말 바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